네,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헬퍼맨입니다. 요즘 많이 바빠가지고 정신이 진짜 없는데요. 그래서 뭔가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시간도 없고 또 정신도 없는 것 같습니다. 좀 힘든 일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아무튼 그리고 최근에 이제 PDF 파일 구매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해주셔서 저도 좀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 PDF 파일이 부족하지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로 찾아뵙고 싶고 또 구입하신 만큼 그게 제 값을 했으면 좋겠고요. 더 제 값을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최선을 좀 다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어, 그 리뷰 1편은 모든 분들한테 무료로 드릴 생각이니까요. 혹시 원하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Q&A 두 번째 어, 두 번째로 이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운동 선상 증후군 리뷰 강의도 하고 또 이어서 Q&A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 강의 들으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좀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더 소통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Q&A를 하고 있는데 어, 혹시 이제 공부하시다가 아니면 이제 궁금하신 거 공부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아니면 이제 환자나 뭐 회원분들 이제 케어하실 때 좀 막히는 부분이라던가 궁금하신 부분 아니면 이제 제 리뷰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셨던 거 그냥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저도 이제 제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또 드리려고 하니까요. 뭐 기초적인 것부터 뭐 전문적인 것까지 상관없습니다. 뭐 다 잘하는 거 아니고 또 뭐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음, 뭐 그냥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두 번째 질문이 나와서 참 저도 되게 반가웠는데요. 이제 말씀해 주신 분 질문을 한번 읽어보면은 안녕하세요. 엑스레이 보실 때 우측이 컨벡스라고 하셨는데 SP가 오른쪽으로 돈 거면 오른쪽으로 사이드 밴딩 되어서 이제 오른쪽이 컨케이브다. 이런 식의 해석은 이제 아니냐 설명해 주실 때 튀어나온 쪽이 왜 컨벡스인지 궁금하다라고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그때 이제 댓글 올려주신 영상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그림을 이제 제가 설명하면서 나왔던 내용을 이제 들으시면서 좀 이해가 안 가셨다는 걸 이제 얘기하신 것 같더라고요. 음, 일단 제가 이거 질문하신 거가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일단 질문하신 걸 들어보면은 SP가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사이드 밴딩 된 거니까 오른쪽이 컨케이브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컨케이브로 허리가 틀어진 거 아니냐. 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냐. 이 그림을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건 잘못된 거냐. 왜 오른쪽이 컨벡스냐. 이게 질문이 맞을까 모르겠어요. 음, 그러니까 질문해 주신 분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진을 보고 이렇게 해석을 하신 건지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근데 이게 사실 엑스레이를 보는 거, 이 평가 방법 있잖아요. 당연히 엑스레이 평가 방법은 이제 저보다 훨씬 잘 보는 분들도 많고,
제가 막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평가하는 그 능력이 엄청 뛰어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것만 보고, 제가 볼 줄 아는 것만 보고, 좀 그렇게, 저도 엑스레이 많이 잘 모르고 잘 못 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음, 그래서 그 질문하신 분이 이거 이제 들으실 때 이제 기존 알고 계신 그 엑스레이 평가 방법이 있으실 거잖아요. 엑스레이 보는 방법. 원래 알고 계시던 엑스레이 보시는 방법, 그 방법이랑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랑 이제 생각해 보시고 조금 더 뭐 내가 봤을 때 이게 더 올바르다 하시는 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말이 다 정답이 절대 아니고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은 이렇게 또 보는구나. 어, 제가 틀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음, 그냥 이제 제 의견, 제가 왜 그렇게 설명했는지를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제 그 척추 레벨마다 그 이제 커플 모션이 다르거든요. 그때 설명을 이제 이거 운동 손상 증후군 리뷰 강의할 때도 나왔던 내용인데, 그러니까 뼈 모양이 다 달라가지고 그 이제 척추 관절면이 이제 그 기울기도 다르고 또 생긴 것도 뭐 경추고 흉추고 요추고 좀 생긴 것도 다르기 때문에 이게 측만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었을 때 회전되는 방향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추랑 상부 흉추 같은 경우는 튀어나온 쪽으로 SP가 이렇게 돌아간다. 네, 그래서 이렇게 도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흉추 중부, 그리고 하부 흉추는 어디로도 돌 수 있다. 왜냐면 회전에 좀 특화된 관절이 흉추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이제 요추죠. 설명해 주신 게 이제 요추는 이제 컨벡스 된 반대로 이제 SP가 일로 돌고 회전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크게 보면은 그러니까 좌측굴. 그러니까 사이드 밴딩. 왼쪽으로 사이드 밴딩을 하면은 척추체는 우회전한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우회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SP가 결국은 일로 돈다는 거예요. 일로 방향을 틀고 이 추체는 이런 식으로 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추는 이런 방향으로 커플 모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몸통이 좌측으로 사이드 밴딩을 할 때 요추의 SP는 좌측으로 이동을 한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요추의 SP는 컨케이브한 쪽으로 향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SP가 향하는 쪽, SP가 바라보는 쪽이 컨케이브 방향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질문하신 분이 이제 얘기하신 게 SP가 오른쪽으로 돌면 오른쪽으로 사이드 밴딩 된 거. 이게 맞죠? 예, 맞습니다. 이게 SP가 오른쪽으로 돌면 SP가 바라보는 방향이 이 컨케이브 방향이기 때문에 SP가 바라보는 방향이 만약에 이제 우측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SP가 우측으로 오른쪽을 보고 있으면 오른쪽이 컨케이브 되고 있는 게 맞아요. 회전된 것 때문에. 그래서 오른쪽이 컨케이브인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SP가 오른쪽 돌면 오른쪽으로 사이드 밴딩 돼서 오른쪽이 컨케이브다. 이게 맞아요. 이 내용이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 SP가 지금 요거잖아요. 요거, 요거, 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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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맞죠? 이게 SP란 말이죠. 근데 이게 SP가 이렇게 사선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좀 향하고 있죠, 이게.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아, 오른쪽으로 SP가 바라보니까 오른쪽이 컨케이브고, 그럼 이렇게 측만된 거 아닌가? 허리뼈가. 근데 왜 여기를 컨벡스라고 얘기하지? 라고 이제 생각하신 게 아닌가, 이제 제 생각이 이제 질문하신 거 보고.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허리 컨케이브 되었다. 이 컨케이브, 잘못 썼네. 허리가 컨벡스 됐다. 컨벡스. 여기서 허리가 제가 컨벡스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컨벡스 됐다고 한 거는 L5, L5 레벨에서의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게 제가 구글에 퍼온 이미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디스크 환자 엑스레이라고 써 있었단 말이죠. 제가 이분을 본 게 아닌데, 이분이 이제 디스크 환자인데 이렇게 디스크 환자를 엑스레이 사진 찍으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디스크 환자가, 그러니까 디스크는 대부분 어디서 터지냐, 디스크가 나오기 가장 쉬운 레벨이 어디냐는 거죠. L4, L5잖아요. 보통 이제 하부 요추에서 디스크가 나오는 경우가 정말 제일 흔하죠. 상부 요추에서 나오는 경우는 일단 저는 한 번도 못 봤고, 저도 이제 교육 들으면서 들은 건데, 뭐 교통사고나 진짜 큰 이제 외상을 당했을 경우에 상부 요추에서도 디스크가 나올 수 있다. 물론 뭐 디스크가 나올 수 있는데, 이제 그럴 때 나온다. 이렇게 저도 배우긴 했는데, 아무튼 제가 임상에서 봤을 때는 하부 요추에서 나온 환자들만 봤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 사람이 이제 허리 디스크인데 이제 저희가 디스크 환자를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러려면 디스크 환자의 몸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근데 디스크가 어디로 나오냐? L4-5가 나온단 말이죠. 그럼 L4-5의 SP가 어디로 향했는지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뭐 상부 요추도 당연히 다 중요한데 이 디스크가 나오는 부분, 이 부분의 SP가 어디를 향하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이제 보면은 지금 SB 방향이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L4랑 L5는 이게 지금 사선이 아니라는 건 정면을 향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요추들은 지금 약간 사선이죠. 이렇게. 그렇다는 거는 얘네는 다 이렇게 사선인데 여기서 정면이 됐잖아요. 그렇다는 건 상대적으로 이 왼쪽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이쪽으로 바라보고 있다가 얘네 둘이 이렇게 바뀌었죠. 그렇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정면이긴 한데 얘네를 이제 상대적인 얘네 위에 있는 관절들과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L4-5는 이쪽이 컨벡스가 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SP가 바라보는 방향이 왼쪽이니까 오른쪽은 컨벡스가 되고 있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전이 이런 식으로 됐다는 소리예요.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허리의 모든 상태가 중요하지만 특히나 디스크가 나오는 L4-5의 포지션, 얼라이먼트가 우리는 주목을 해야 돼요. 근데 다른 이 분절들, 그 위에 있는 분절들에 비해서
이 아래에 있는 분절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회전이 되어 있다. 그래서 얘네의 상대적으로 얘네가 컨벡스라는 거죠. 네. 원래 우리 몸은 그 상대적인 틀어짐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 정상 기준으로 보면 다 문제거든요. 근데 우린 좀 더 문제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의 상태에서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L45는 이게 컨벡스가 맞다. SP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상대적으로 왼쪽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컨벡스 되고 있는 게 맞다는 소리입니다. 일단 그렇게 한번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허리가 왜 틀어졌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허리가 이제 뭐 어디가 컨케이브고 어디가 컨벡스고 어디로 회전됐고 어디로 측만 틀어짐이 있고 막 이런 게 왜 이렇게 틀어졌냐? 왜 이 사람은 허리뼈가 이렇게 틀어져 있냐? 그 원인이 뭐냐? 골반이라는 거죠. 골반. 그래서 골반의 좌우 높이 차이, 이 골반의 좌우 높이 차이, 왼쪽이 좀 낮고 오른쪽이 좀 높잖아요. 이 골반의 높이 차이 때문에 허리에 측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에 측만이 있어서 골반이 좌우 높이 차이가 생기는 게 아니라 골반의 좌우 높이가 차이가 발생하면서 허리는 자연스럽게 측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골반의 전방 회전. 골반의 전방 회전이 있기 때문에 허리가 또 회전 틀어짐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골반이 틀어져서 허리가 틀어짐이 유발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체 이 컴펜세이션의 특징입니다. 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컴펜세이션은 보상이란 소리잖아요. 보상. 그러니까 이 틀어짐에 대한 다른 틀어짐으로 그걸 또 보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틀어짐이 있어요. 근데 그 틀어짐을 보상하기 위해서 다른 관절에서 그 보상하는 움직임이 나온 게 그 컴펜세이션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우측이 조금 더 라운드 숄더예요. 네, 조금 더 라운드 숄더면 이게 좀 더 이렇게 앞으로 말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척추가 있으면 여기가 좀 멀죠, 이쪽이. 그러니까 약간 더 프로트랙션 돼 있는 거예요. 프로트랙션 되면서 약간 라운드 숄더가 된 겁니다. 왼쪽이 비해서는. 그러면 이게 어깨가 앞쪽으로 말리잖아요. 앞쪽으로 말리면 말린 만큼 이 팔도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요, 원래는. 그러니까 팔이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면 얘가 이렇게 움직였으면 이 손등이 정면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내회전을 안 하고 외회전으로 보상을 합니다. 사람 몸은. 그러니까 이쪽이 좀 더 프로트랙션 돼 있고 조금 더 라운드 숄더가 돼 있어요. 그러면 앞쪽으로 계속 말리잖아요. 오른쪽이 왼쪽에 비해서. 그러면 이걸 보상하기 위해서 바깥쪽으로 회전하는 걸 이제 어깨로 하는 거예요. 이 견갑골이 프로트랙션 되고 라운드 숄더가 됐는데 그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어깨 관절이 외회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 사람 보면 이 견갑골 위치랑 이 팔꿈치가 바라보는 방향을 보면 얘가 훨씬 이렇게 보고 있죠. 얘는 약간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팔꿈치를 보면 오른쪽이 좀 더 외회전이 돼 있구나. 어깨가 여기가 좀 더 어깨가 외회전 돼 있구나.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견갑골이 이렇게 앞으로 말린 걸 어깨 관절로 보상을 한 겁니다. 얘까지 내회전하면 더 말리잖아요. 그럼 안 되니까 균형을 맞추려고 어깨라도 외회전 시킨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이쪽은 균형을 잘 잡고 있는데 이쪽이 균형이 좀 부족해요. 부족한 이유는 체중은 계속 왼쪽으로 실려 있기 때문이에요. 오른쪽으로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쪽으로 쏠리게 된단 말이죠, 몸이. 그러면 안 그래도 이쪽으로 쏠리는데 이쪽 팔이 에이비덕션 하면 더 쏠리게 되잖아요, 이 팔무게 때문에. 그래서 이쪽은 상대적으로 몸통에 딱 붙어 있고 이쪽은 이쪽으로 다시 와야 되니까 몸 체중이 좀 벌려주는 거죠. 벌려서 이쪽으로 좀 체중이 보상될 수 있게. 그러니까 이거는 체중심이 왼쪽으로 자꾸 쏠리니까 팔로 보상을 한 거예요. 여기 에비덕션하고 여긴 어덕션을 한 거죠. 그런 식으로. 백리도 마찬가지예요. 골반이 전방으로 빠져 있으니까 그럼 앞으로 간 만큼 누구는 뒤로 가서 보상을 한 거죠. 이 무릎이. 얘가 너무 앞으로 갔으니까 무릎까지 앞으로 가면 넘어지잖아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무릎이 뒤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다 방향이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 인체의 이 보상작용 패턴입니다. 얘가 이렇게 앞으로 말리면 어깨라도 외회전. 얘가 이쪽으로 쏠리면 얘를 벌려서라도 이쪽으로 가게.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얘가 더 외회전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분들 제가 많이 봤는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오른쪽 골반이 전방으로 회전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허리 뒤에 손을 넣어보면 이쪽은 잘 안 들어가는데 이쪽은 더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바닥에 떠 있기 때문에 골반이 전방으로 회전되어 있습니다. 골반이 이렇게 회전됐으니까 이 발이라도 돌린 거예요. 이 고관절이라도 돌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얘가 더 높잖아요. 그러면 뭐라도 낮춰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높은데 허리까지 이렇게 됐어요. 허리까지 이렇게 되면 더 얘가 높아지겠죠?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얘가 높으면 허리라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허리라도 이렇게 틀어야 얘가 좀 그나마 조금 더 보상이 되잖아요. 그리고 골반이 전방 회전되면 허리라도 반대로 회전을 시켜야 돼요. 반대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아무튼 이런 걸 유발하는 게 다 골반이다. 골반이 높이가 더 높아졌기 때문에 허리를 측만을 만들어지는 거고 이게 허리가 이렇게 되면 골반이 이쪽이 더 높을 거 아니에요. 이쪽이 더 낮아지고 그러니까 얘가 더 높으니까 허리뼈라도 이렇게 해서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회전도 마찬가지로 골반이 전방으로 회전되니까 허리뼈라도 이렇게 SP가 이쪽으로 돌게끔 균형을 맞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상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허리뼈는. 그러니까 골반이 원인이에요. 골반이. 이 어마어마하게 큰 이 골반이 틀어지기 때문에 허리뼈는 그에 맞게 보상이 된 겁니다. 그냥 유발이 된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중심선 이렇게 딱 그렸을 때 추체가 더 많이 보이는 쪽이 컨벡스라고 한 이유가 그러니까 사실 이 축이랑 멀어진 쪽이 어딘지 찾는 거예요. 이 축과 멀어질수록 기능이 저하됩니다.
어떤 관절이든 간에. 그러니까 쉽게 찾으려면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쉽게 엑셀에 보실 때 쉽게 보시라고 설명드린 방법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축이 있는데 이쪽이 더 튀어나왔어요. 이쪽이 좀 더 먼 거예요. 축이랑. 그래서 오른쪽 코어가 더 약하고 오른쪽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허리뼈가. 왼쪽으로 무너지지가 않는데. 무너지면 오른쪽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골반의 높낮이는 얘가 높은 쪽이 더 안정성 있는 체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골반 높낮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긴 측방 편의까지 있잖아요. 이 사람 보면 여기가 더 골반이 이렇게 붙었고 여긴 좀 공간이 있죠. 그러니까 일로 골반이 좀 빠졌다는 소리거든요.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높은 쪽이 좀 더 높으면서 좀 더 빠진 거예요. 이 오른쪽이. 그러면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 오른쪽이 이 코어가 약하고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골반의 이런 틀어짐으로 인해 허리뼈가 컨벡스 되고 있다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죠. 사실 이제 디스크 환자는 이제 제가 병원에서 디스크 환자가 되게 많이 오기 때문에 제가 이 사진을 고른 이유도 이런 틀어짐을 가진 분들이 너무 많이 와요. 골반 높이 다르고 그리고 측방편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그렸을 때 이쪽이 더 튀어나와서 여기가 컨벡스 쪽. 그러니까 L4-5가 컨벡스한 부위. 그러니까 이 골반의 이 측방 편의와 이 골반 높낮이 차이의 틀어짐. 그러면서 이 전방으로 회전되는 골반이. 왜냐면 이쪽이 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쪽이 축이니까 축은 고정이라고 했잖아요. 고정되면 반대로 고정이 안 된 쪽이 회전문처럼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이제 이게 기둥이고 문이 이제 왔다 갔다 회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열었다 닫혔다. 근데 이게 이제 그게 골반인 거죠. 그래서 골반이 전방 회전이 일어나고 전방 회전이 일어나면서 측방편이 되면서 골반 높아진 상태로 막 이렇게 전방 회전, 측방편이 막 이런 게 발생하면 허리가 그렇게 딸려가는 겁니다. 이 전방 회전 될수록 이 허리는 이렇게 반대로 또 보상을 하면서 이렇게 회전이 걸려지고 또 측방편이 되면서 여기가 더 나와지게 되는 거죠. 축이랑 좀 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측방 편의가 축이랑 멀어지는 작용을 하겠죠. 그리고 이 높이가 높으니까 당연히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이쪽이 좀 더 컨벡스하게 보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허리뼈가. 그래서 이제 골반으로 인해서 틀어진 허리뼈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층만 틀어짐, 또 그러니까 허리뼈의 층만 틀어짐, 허리뼈의 회전 틀어짐의 발생의 원인은 골반 틀어짐에 있다. 그래서 해결책도 골반을 교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골반을 교정해야지 허리뼈가 자연스럽게 교정이 된다. 이건 이제 축과 멀어질수록 기능이 저하된다는 것 중에 하나의 예인데 이 척추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가 더 멀죠. 어느 어깨가 더 기능적이지 못할까? 거의 100% 오른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얘가 오히려 좁아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어쨌든 딱 봐도 지금 오른쪽이 견갑골이 이렇게 축이랑 멀어졌죠? 이 척추랑 축과 멀어진 쪽은 어깨든 뭐 골반이든 기능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지를 평가한다. 좀 숲을 본다고 생각을 하면 이 축이랑 멀어진 쪽이 어딘지를 보면 돼요, 사실은. 뭐 어깨 관절이 뭐 어떻게 틀어져 있고, 뭐 견갑골이 뭐 상방회전, 하방회전 뭐 어떻게 돼 있고 막 이런 거 이거 그냥 나무를 보는 거죠. 그런 관점은. 그런 것보다도 일단 이 축이랑 멀어진 데가 어디냐. 그쪽이 기능적으로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팩머슬이나 뭐 로테이터 커프나 이런 근육들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할 확률이 높아요. 축이 낮아지면, 축이랑 멀어지면. 허리도 마찬가지죠. 허리도 이 엄청나게 큰, 이 허리뼈는 얇은데 엄청나게 큰 골반이 이렇게 축이랑 멀어지는 측방편이 틀어짐이 발생했다. 그럼 허리는 자연스럽게 따라가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축에서 허리뼈도 멀어지게 되는 거죠. 오른쪽이. 얘는 왼쪽은 축이랑 가까워서 좀 더 이쪽은 기능적이고 좀 더 왼쪽이 축으로서 작용을 하겠지만 고정이 잘 되고 그래서 코어도 좀 더 세고 고관절도 조금 더 잘 써지고 안정감 있게. 하지만 오른쪽은 고관절의 그 딥 로테이터도 제대로 잘 안 써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코어 근육들도 훨씬 더 이 축이랑 멀어졌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조금 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디스크가 이분처럼 디스크가 나오는 결과까지 이 컨벡스라는 게 그냥 이 사람 볼록하게 틀어졌네가 아니라 좀 무너졌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너졌다. 이게 무너져서 이렇게 된 거다. 뭐 컨벡스냐 컨케이브냐 컨케이브도 문제 있지 않냐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컨벡스가 무너지면서 컨벡스가 돼버린 거죠. 이 축이랑 멀어지면서 컨벡스처럼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는 골반 때문이다. 그래서 환자를 이제 평가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허리뼈만 보고 뭐 허리뼈 SP를 막 따지고 어떤 게 뭐 어떤 게 업됐고 어떤 게 다운됐고 막 뭐 TP도 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조금 물론 그건 이제 나무를 정확히 자세하게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조금 더 이제 수적인 면으로 좀 더 이 인체를 전반적인 이 사람의 전반적인 그 상태를 보기에는 그런 허리뼈만 집중해서 보면 오히려 좀 길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SP가 어디로 틀어졌고 TP가 어디가 낮고 높고 막 이런 거를 막 그걸 또 교정을 하려고 하고 근데 그거에 집중하면 허리뼈만 보거든요. 보통. 물론 다 같이 보면 좋죠. 뭐 허리도 보고 골반도 보고 근데 그 허리뼈가 TP가 왜 회전이 됐고 그러니까 어디가 높고 낮은 건 회전이 됐다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SP도 어디로 쏠려 있다는 건 당연히 회전이 됐다는 소리고 그리고 측만도 그러니까 그 측만이나 허리뼈 측만이나 허리뼈 회전 틀어짐은 왜 발생했냐 갑자기 이 사람이 뭐 허리를 돌려서 뭐 했는 거 그것도 아닌데 골반의 높이 때문이다. 그러니까 골반의 회전 틀어짐, 골반의 좌우 높이 차이의 틀어짐 그런 것들이 허리뼈를 자연스럽게 측만 틀어짐, 회전 틀어짐을 유발시킨다. 그래서 치료할 때도 똑같이 원인을 치료해야 되니까 원인이 골반이라는 거니까 골반을 치료해야 허리가 자연스럽게 돌아온다. 그래서 내가 구부릴 때 디스크가 이제 통증이 더 증가되잖아요. 골반을 교정해야 구부릴 때 허리뼈에서 회전이 걸리지 않고 그대로 굴곡 움직이만 나오게 되면서 통증이 덜해지는 겁니다. 골반을 교정했을 경우에 디스크 환자를 골반을 교정했을 때 그 숙이는 게 더 좋아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근데 골반이 왜 틀어졌냐? 체중심이라는 거죠. 체중심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골반에 틀어짐이 발생하고 그 틀어짐이 발생으로 인해서 허리뼈가 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골반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체중심을 개선을 꼭 해야 된다. 제가 리뷰 강의할 때도 항상 강조했던 것처럼 체중심이 개선이 돼야 골반이 누워있든 앉아있든 서있든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 높이가 교정된 게 유지가 된다는 거죠. 체중심을 해결하지 않고 골반을 교정한다는 것은 그냥 수파인에서만 똑바로 보이는 거지 걷거나 생활할 때 다시 다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골반이 그 교정된 게 유지되려면 골반이 교정된 게 유지되면 허리뼈도 교정이 자연스럽게 된 게 유지가 되겠죠. 그럼 허리 통증이나 디스크 통증이나 디스크 증상이나 이런 게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체중심을 회복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결국은 이 축이랑 멀어진 오른쪽을 축이랑 좀 더 가까워지게. 그래서 양쪽이 이 척추 자체가 축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른쪽이 축이 될 수도 있고 왼쪽이 축이 될 수도 있는 자유자재의 몸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몸이 되는 겁니다. 좀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모든 분야에서 지식이 이렇게 많다고 생각 절대 안 하고 특히 엑스레이 부분은 저도 많이 부족한 게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게 틀린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질문해 주신 분이 이제 제가 왜 그렇게 설명했는지를 이제 궁금해 하셔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답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너무 좋아요.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는 게 사실 질문하신 게 느껴지거든요. 저도 이런 허리 측만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게 많았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이제 교육을 들을 때도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알으라고 대부분 이런다고 막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막 답답했는데 저도 공부하면서 이제 알게 된 지식이니까 제 대답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질문하는 방법 말씀드리고 마쳐보려고 합니다. 이제 모바일로 들어가면 안 보이고요. 이제 컴퓨터로 들어가서 제 이제 블로그래. 유튜브 들어가시면 커뮤니티라는 이 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커뮤니티를 누르시면은 제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여쭤보고 궁금하신 거 올려달라고. 그럼 여기 보이시면 여기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지금처럼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이 대답이 안 되셨으면 또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계속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제 답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좀 빨리 답변 드리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 좀 늦게 이제 답변 드려서 일단 좀 죄송합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